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가전제품들. 그만큼 소비 트렌드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TV와 휴대전화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는 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브라운관, PDP, LCD, LED 단계로 넘어오면서 점점 TV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TV 두께가 얼마나 얇을 수 있는가가 곧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 더 얇게,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 사실 여기에는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대구 성소공단에 있는 이 업체는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를 만들어냅니다. 방막 증착기, 그러니까 LCD 기판에 전도성 금속막을 입히는 장비인데 이 공정에 따라 요즘 TV 트렌드가 결정됩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그 막을 입히는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LCD나 태양전지 쪽에 적용이 돼서 얼마나 얇고 고르고 고객의 신뢰도가 높게 기판을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고 물류 장비로 출발한 중소업체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끊임없는 R&D였습니다. 자본이 모자라던 초창기, 정부의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은 예산이 큰 힘이 됐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또는 차세대 태양전지 등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역시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조만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매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사업별로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 뒤에 결과가 성공적인 기업을 상대로 일정 부분의 기술료를 징수하는데요. 홈쇼핑에서 3천억 원의 대박을 터뜨린 일명 하유미팩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까지 지난 2009년 설립 이래 산업 전 분야에서 무려 15,000여 건에 달하는 과제를 수행해 6,000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료 전체는 한 1,000억 원,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료는 사실은 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혹은 기술 이전, 확산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회의실. 기술력 하나로 산업전선에 뛰어든 중소업체 관계자들로 1년 내내 붐비는 곳입니다. 연구비가 없으면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 비용이 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과제가 있음으로써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제 선정은 엄격히 진행됩니다. 산업 분야별로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과제 프리젠테이션과 정부 지원금 관리에 대한 교육 등으로 한 해 이곳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찾는 인원만 2만 명에 이릅니다. 기술개발 자금과 관련돼서 많은 돈을 좀 세이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주는 체계적인 R&D 과제 관리의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또 다른 회의실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직무교육이 한창입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첫 번째로 선발된 새내기들입니다. 8명의 신입사원 가운데 지역 출신인 이형기 씨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구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쪽에서 업무를 습득해서 지역에뿐만 아니라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R&D 지원기관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연구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중견업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들의 다양성을 상기평이 잘 판단하더라고요. 또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또 그 정책을 지역에 맞게끔 또 낼 수 있다면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기술,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세계 1위의 조선 강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한민국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한류 브랜드인 K-테크 프로젝트를 마련해 28개 기술 분야에서 100대 K-테크 기술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제2시대를 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 신뢰, 전문, 투명, 열정의 5대 핵심 가치로 세계 최고의 코리아 테크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대우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된 TBC 특별기획 혁신도시 연속탐방. 저는 권준범입니다.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R&D, 즉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 R&D라는 게 기업 혁신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우리나라 R&D 예산이 한 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3조 3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45% 정도인 1조 5천억 원이 바로 이곳 삼평원을 통해 집행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기술이 이곳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텐데요. 기술 강국을 향한 원대한 꿈, 성시현 원장 모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었나요? 이 개청한 지가요, 원장님? 예, 개청식을 작년 11월 달에 가졌다고. 네, 그 이후로 제가 여기 한 3번 정도 온 것 같은데 항상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참 효율적으로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원장님 방도 뭐 다르지 않군요. 자, 원장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곳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그 연구개발 자금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자금, 정부를 대신해서 연구개발 자금에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 중에 하나고요. 저희 기관은 이제 2009년도에 네. 6개 기관이 이제 통폐합돼서 새로이 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이 관리하고 있는 R&D 자금은 연간 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1조 5천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전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좀 세분화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이제 R&D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세부 프로그램으로 따지면은 약 50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크게 분류를 한다면은 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체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조 5천억 중에 약 40%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봐야 예, 하는 그렇습니다. 기술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부품 소재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부품 소재는 과거에 대일 의존도가 무척 심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네. 예,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많이 있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중에 또 20% 정도가 그 부품 소재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우리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에 약 10%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30%의 자금은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세분화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50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도망가고 후진국은 따라오고 네. 이런 형국인데 네. 뭐 이런 이유로 산업 엔진 프로젝트 이런 걸 또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중요 산업이 무엇이냐, 네네.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한번 키워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3개 기술 분야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4,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네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고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약 2,500억, 그 인프라 구축에 2,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전반이 또 포화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틈새 시장을 이끌어낼 필요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프로젝트가 아주 긴 안목을 보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엔진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은 그 13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고속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 네네. 또 한 개의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목표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중간 단계로서 2017년까지 원양 어선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어군 탐지용 무인기 개발이라는 과제가 중간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까지 그 과제를 통해서 최종 과제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또 이제 최종 과제로 인해서 형성될 수 있는 시장 촉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기술 개발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을 보면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 지원 대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절차가 있는 겁니까? 과제 선정 과제. 우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할지 그 기술 개발 과제를 만드는 과제 기획 과정이 있습니다. 기획 과정에는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부의 R&D 재정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기술 개발 과제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기획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기획 단계가 완료되면은 개별 과제에 대해서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대학, 어떤 연구소가 참여를 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과제 수행자를 선정하는 그런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절차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과제 수행자로 선정이 되겠고요. 물론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서 향후의 지원 방향 등이 결정이 되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중소기업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또 우리 삼평원에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1조 5천억 자금 중에 현재 한 60% 정도는 그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특별한 경우로,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협업해서 수행하는 과제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은 자금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원도 병행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이 R&D 과제를 수행하는데 들어오기 위한 문턱을 계속해서 낮춰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삼평원의 역할이 종합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대구의 고민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구도 이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대구시도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 대구시는 그나마 갖고 있는 리소스라고 할까요? 네네. 뭐 인프라라든지 그 혁신 역량 측면에서 아주 양호한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 혁신도시로 같이 이전해온 뭐 여러 이전 기관들 그 이외에 그 로봇진흥원 또 이 첨단 의료 관련 기관 이런 인프라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그런 혁신 역량을 잘 결집을 하고 지자체의 정책 방향 또 그다음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 그런 혁신 역량을 잘 결집하고 또 대구 지역 내 기업들의 그런 기업가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된다면 그 전망이 그 어둡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구하면 섬유 산업인데 또 섬유 산업이 갈수록 사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장님 이 사형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구의 섬유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데는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양 산업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산업이든지 그 산업의 여건, 주변 여건들은 수시로 변화돼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섬유 산업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주 중에 의 쪽에 연결되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뭐 소재를 혁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방식을 혁신을 한다든지 그런 고부가가치화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결코 사형 산업 분야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4개월 이제 됐나요? 4개월 됐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으니까요. 아, 대구가 덥지 않으시던가요? 많이 덥던데요. 네. 좀 경영 방침이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떤 경영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또 기획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삼평원이 대구로 온 지도 이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네, 그동안 또 지역 상생 사업도 많이 벌이셨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이 대구 지역 내 벤처기업 하시는 여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 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드렸고 또 이제 그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것도 많이 경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대구 경북 지역 내 뭐 일사일촌 사업이라든지 여러 복지재단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대구 경북 지역 내에 많은 대학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일을 해나가는 데는 그런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그 전문 평가 인력 풀도 한 2만 명 이상의 인력 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풀을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대구 지역으로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좀 만나기 쉽고 자주 만나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전문 인력들하고
교류가 또 소통이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삼평원 직원분은 이제 자기는 대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는 좀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대구라는 지역은 그 인구가 250만이나 되는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지역의 혁신보다는 그 정주 여건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놀랍게도 지금 벌써 30% 정도가 가족이 이쪽으로 대구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동반 비율, 이주 그렇습니다. 비율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다른 혁신도시 지역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이주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텐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 기관의 성격상 이제 같이 카운터파트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주로 기업에 계신 분들, 또 대학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 그 시민들하고는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런 기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대학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도 다 대구 시민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관의 성격상 그런 기업, 대학 연구소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분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도 역시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많은 정보 제공도 주시고 그런 이 지역 내 전문가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저희 기관에 주입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일반 시민들께도 저희 직원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다 이사를 내려와 가지고 이쪽 대구 시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타지에 내려와서 적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지역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혁신 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같은 조건이라면 과제 수행을 대구경북에 좀 많이 맡겨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한 R&D 성공 사례들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국내 최대 R&D 지원기관이 대구에서 새 시대를 열면서 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기술강국 코리아, 세계를 향한 당찬 도전이 대구 혁신도시에서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혁신도시 연속 탐방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